그렇군요. 세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공산주의 경력 탓, 육군사관학교 로고가 보이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문재인 정부 때죠. 2018년 3월에 육사 생도 교육시설인 충무관 앞에 홍범도 장군을 포함을 해서요. 독립전쟁 영웅 5인 흉상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육사가 최근에 이 흉상 이전을 논의를 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과거 공산주의 경력을 꼽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에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곳인데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공산당에 가입했던 사람 누구예요?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던 사람도 있고.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립영웅 흉상을 철거하고 대신에 이 백선엽 장군 흉상을 설치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나 봐죠. 네, 민주당은요, 이 독립영웅 흉상을 철거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자리를 백선엽 장군이 채우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흉상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발상입니까?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에게 독립투혼 대신 반민족 행위를 배우라는 메시지입니까? 광복회 등 관련 기념 사업 단체들도요,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우기를 하려다가 우리 국군의 정통성을 뿌리채 뒤흔드는 교각사루의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정부가 수습에 나섰나 봅니다. 네, 국방부가요, 오늘 기자단한테 문자를 보냈거든요. 흉상을 독립기념관에 옮기려는 것이지 독립군과 광복군 역사를 국군의 뿌리에서 배제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 흉상들 제작 당시에 장병들이 훈련에 쓴 탄피 300kg을 녹여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때와 지금 달라진 건 정권이죠. 우리 안보를 책임질 생도들이 양성되는 곳인 만큼 역사에 대한 평가와 교육도 일관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홍범도 장군에게 사운된 훈장도 따져보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에서 훈장이 수여됐는데 이 같은 공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한 단계 높은 훈장이 또 수여됐다는 겁니다. 이어서 정다은 기자입니다. 최고 등급인 대한민국장부터 5급인 애족장까지 건국 훈장을 받은 사람은 모두 11,710명. 이 가운데 홍범도 장군은 여운형 선생, 유관순 열사와 함께 중복으로 서운됐습니다. 홍 장군은 1962년 처음 대통령장을 받았습니다. 만주에서 혁혁한 공적을 세웠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2021년 문재인 정부는 유해 송환을 계기로 이보다 높은 대한민국장을 또 추서했습니다. 당시 국민통합과 민족정기 선양, 카자흐스탄과의 우호 증진이 서운 이유였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두고 동일한 공적에 대해 훈장을 거듭 수여하지 않는다는 상훈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홍 장군을 포함해 육군사관학교에 들어선 5인 흉상은 지난 2018년 육사의 뿌리를 독립군에서 찾겠다는 의미로 세워졌습니다. 이혜영 선생과 홍범도, 김자진, 지청천, 이범석 장군의 정신이 여러분이 사용한 실탄 탄피 300kg으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건립 당시부터 홍 장군의 공산주의 이력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교를 양성하는 그 기관에 공산주의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홍 장군은 6.25 전쟁 전인 1943년 10월 25일 서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민주당도 힘에는 힘으로 맞붙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대전 현충원으로 가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예정이 없던 일정인데 이념 전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전 현충원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찾았습니다. 고 홍범도 장군에 대하여 경례.
1박 2일 워크숍이 끝나자마자 예정에 없던 참배 일정을 추가한 겁니다. 이 대표는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훈장을 수여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해군의 홍범도함을 명명해서 홍범도 장군을 기리고자 했습니다.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이념전쟁을 선동하기 위해서 독립전쟁 영웅을 부관 참시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참배 직후에는 SNS에 글을 올려 매국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육군사관학교에서 전쟁기념관 앞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한 항의 집회를 잇따라 열었습니다. 일제와 총칼을 들고 싸운 독립군 광복군의 그 법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합의된 것인데 누가 감히 이것을 훼손하고 바꾸겠다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이념전쟁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앞서 워크숍에서도 민주당은 강력한 대여투쟁을 예고했습니다. 1박 2일 워크숍 끝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퇴행의 시대로 규정한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권력형 게이트 진상을 규명하고 민생 회복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사실상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조금 전 나온 얘기입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이현재 기자, 대통령실의 설명 전해주시죠. 네, 대통령실은 홍범도 장군의 전체 삶이 아니라 후반부의 삶, 그러니까 소련 공산당에 입당했을 때부터의 삶을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결정은 국방부가 내릴 거라고 했지만 사실상 육사에 있는 흉상의 이전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독립운동의 공적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후반부의 삶, 자유시 참변 이후의 이제 삶이죠. 그것과 육사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기관에서 육사 생도들이 매일 경례를 하면서 롤 모델로 삼아야 될 분을 찾는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두 개가 잘 맞겠느냐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상황에서 대통령실 최고위급인 국가안보실장이 처음으로 이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겁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육군사관학교의 정체성을 보면서 기념물 재정비를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오늘 해병대 채모상병 순직 사건에 대통령실 외압이 있었는지를 따졌습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수사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되는지 또 안보실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차관과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조태용 실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논란이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으로 확산됐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잠수함의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편협한 구구 역사관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진수돼 2018년 실전 배치된 해군의 1800톤급 잠수함 홍범도함. 홍범도함은 국가의 전략적 비수로서 국가 방위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이 홍범도함 이름 변경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국방부가 함명 변경 의사를 밝힌 데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회에 출석해 동조하고 나선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 홍범도 잠수함 개명 문제 검토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 군함에다가 홍범도 전 소련의 공산당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저는 그거는 수정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적과 전투해야 하는 군함에 공산당 가입 이력이 있는 홍범도 장군의 이름을 명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야당은 편협한 극우적 역사관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잠수함에 홍범도함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하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육군사관학교가 결국 홍범도 장군의 흉상만 외부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육사 교정 안엔 한미동맹 기념공원을 만든다는 계획인데 여기에 6.25 전쟁 영웅들의 기념물을 세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생도교육시설인 충무관 앞에 있는 5개 흉상 중 홍범도 장군 흉상은 육사 밖으로 옮겨집니다. 육사는 육사의 정체성과 독립투사로서의 예우를 동시에 고려해 적절한 장소로 이전한다며 확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전 장소로 천안 독립기념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장군의 흉상과 함께 있는 4개의 흉상과 충무관 내부에 있는 박승환 참령 흉상은 육사 경내에 재배치합니다. 박 참령은 1907년 대한제국 군대 해산에 분개해 권총으로 자결을 선택한 인물입니다. 또 육사 생도들에게 6.25 전쟁사를 강조하기 위해 한미동맹 기념공원 조성도 추진합니다. 시설물 재배치 등이 현재 좀 검토가 되고 있고 그 속에 한미동맹을 기념하는 것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사엔 한미동맹의 상징인 미 육사 졸업생 참전 전사자 추모비와 벤플리트 장군 동상 등이 배치돼 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인 올해 벤플리트 장군 동상 자리를 중심으로 기념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공원엔 6.25 전쟁 10대 영웅 상징물을 설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10대 영웅은 벤플리트 장군 부자와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 그리고 백선엽 장군 등으로 지난 4월 한미 양국 정부가 함께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